최진호 교수입니다. 최진호의 세상 사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제7광구의 대륙붕 개발, 무엇이 문제인가? 이런 주제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7광구는 우리나라 제주도 남쪽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7광구에 석유가 약 6천조 정도 알려지면서 일본에서 같이 개발하자고 이렇게 매달렸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대륙붕이기 때문에 대륙붕 안에 우리나라만이 관계되고 일본은 거기 대륙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하자 해서 그 당시에도 우리나라가 국력이 모자라니까 외교나 경제면에 여러 가지 불리하기 때문에 막 그냥 좋다 하자 이렇게 해서 50년 계약을 맺어가지고 한일양이 공동개발하는 걸로 돼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1979년에부터 1987년까지 8년 동안 개발을 같이 하다가 갑자기 1986년에 일본이 개발 중단을 선언하고 철수를 해버렸습니다. 이거는 예의상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아무런 사유도 없이 철수를 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는지, 그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개발하는데 지장을 받는지 안 받는지를 따져볼까 생각합니다. 위치가 어디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대한민국 이래 있죠. 대륙부라는 것은 우리나라에 쭉 따라가면 이렇게 물속에 오래 달려있는 이런 게 대륙부입니다. 일본은 아예 없고 깊은 바다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중국도 땅 육지 부근에 좀 있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한국은 1광구, 2광구, 3광구, 4광구, 5광구, 6광구, 7광구, 8광구까지 해놓고도 개발 하나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같이 8년 동안 개발을 해서 가스도 많고 그 다음에 원유도 있다는 걸 개발할 수 있다는 걸 딱 확인을 했는데 갑자기 1980년 일본이 떠났습니다. 그 이유가 있겠죠. 미국 국제정책연구소에서 우드로 윌슨 센터에서 조사를 해서 보고한 내용을 보면은 대륙붕 제7광구의 동중국해 연안 천연가스, 동중국해라는 것은 중국 연안이 크기 때문에 그걸 중심에서 말합니다. 중국 앞바다를 말하는데 매장량이 사우디아라비아의 10배에 달하는 이런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7광구 매장량 비교를 해보면 위에는 원유죠. 원유는 미국이 굉장히 국토는 넓습니다. 그렇죠. 세계에서 한 3, 4번째 넓은데 미국보다도 약 5배 많이 매장되어 있다. 엄청난 양입니다. 그 다음에 천연가스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제일 많습니다. 그것보다 10배는 더 많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국제정책연구소에 있는 우드로 윌슨 센터에서 보고행위니까 틀림이 없습니다. 이 정도로 매장이 높다. 이건 사실이 되겠습니다. 2028년에 가면 이게 결과적으로 50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일 공동개발 시한이 만료되면 이제 다 돼가지고 8년 남았습니다. 되면 일본 영해로 들어갈 공사들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접대는 대륙부를 기준하니까 우리가 굉장히 넓은데 지금은 또 국제법이 또 바뀌어가지고 이걸 200해리를 기준해서 그러니까 거리를 따지는 겁니다. 일본에서 200해리, 중국에서 200해리, 우리 200해리. 그 안에 얼마나 많이 포함되나 하는 얘기인데 일본은 그거 좀 가깝기 때문에 일본이 주로 차지하고 그 대신 대륙붕 할 때는 중국이 들어오지 못했는데 200해리 하니까 중국이 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복잡해지죠. 일본은 많이 가져갈 것 같은데 중국이 또 들어오고 한국 많이 줄어들고 얘가 결국 세 나라가 합의를 보지 못하면 그런 개발을 못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1968 유엔 아시아 개발위원회에서 엄청난 서우장이 매장되다는 걸 확인하고, 그러니까 1970년 박정희 정권이 7광구를 우리 영해로 선언을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지도에 아까 노란 부분을 이제 이걸 하게 됩니다. 7광구 위치가 일본에 좀 유리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일본은 거리로서는 좀 가깝습니다. 제주도하고도 좀 멀죠. 이렇게 7광구가 딱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거리를 따지니까, 거리를 따지면 이게 더 오히려 약 한 3분의 2가 일로 들어가고, 우리는 한 4분의 1쯤, 중국도 한 4분의 1쯤 이렇게 차지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 되니까 결국 일본이 갑자기 쌀을 빼고 갑자기 철수를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정치적으로 안 좋다는 그런 평을 받은 그대로입니다. 필요하면 매달리고 필요하지 못하면 싹 도망가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1972년에 8월에 일본 야스기 가스오 위원, 이거는 일본의 국무총리실에 있는 야스기 가스오 위원이 김종필 국무총리를 만나가 회담을 할 때 한일 공동개발을 제안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옛날 아니면 그랬죠. 그때 김 총리의 좋다 성인을 냈어요. 왜냐하면 여기 박정희 정부는 일본과 맞서는 것은 외교 경제 면에서 불리하다. 그렇기 때문에 끼워주자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50년 공동개발 협정을 했습니다. 단지 요때 했다 뿐입니다. 그래서 1978년 한일 강요회에서 7광구의 한일 공동개발 원칙에 합의하고 한일 공동개발 구역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JDG 해가지고 이게 Joint Development Zone 이렇게 구역까지 영명까지 붙이고 이렇게 해서 합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1979년부터 7광구 공동 시추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시추를 해가 8년간 했는데 뚫을 보니까 가스가 2대에서 펑펑 나오고 석유가 한 군데서 나왔습니다. 이건 성공이죠, 결과죠. 그렇죠? 그래서 일본은 86년 이후 갑자기 철수를 해버렸습니다. 왜 철수를 했나? 표면상 이유는 경제성이 없다. 그래서 공동개발 해결을 해놓고 딱 그냥 아무 말도 없이 도망가고 이랬습니다. 진짜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1982년 유엔 국제해양법이 새로 채택을 됐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했죠. 이런 쭉 나라가 연결되다가 쭉 오는 것이 대륙붕은 우리가 좀 그대로 우리 땅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대륙붕이 좋은데 지금은 200해리로 하면 200해리 베타적 경영 수익을 하게 되면 거리가 우리는 좀 먼 편입니다. 그러니까 4분의 3이 전론적으로 거리가. 그리고 우리나라와 중국은 4분의 1 정도 가지고 나눠 가질 정도로 이렇게 척박해졌습니다. 그래서 2028년이 되면은 일본이 유리하게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주도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억울하기 때문에 여기서 문재인 정부에서 이거 안 된다. 앞으로 8년 동안이라도 우리가 적극 싸워서 우리가 빼떨어지는 뭘 해야 된다 해서 대륙부의 중간선으로 양분을 하게 돼 있는데 원래 두 나라가 서면 중간선 많이 들어가도 중간선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뭐 3등분선이 되겠든지 한중 일 이렇게 세 나라가 협의를 해봐야 될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1979년부터 1987년까지 8년간 이 망망한 여기에서 이렇게 시추봉을 세워가지고 이 바람이 얼마나 심합니까? 그렇죠? 그걸 견딜 정도로 이렇게 두께 통크루가 이렇게 그 바다 1000m까지 되는 데까지 내려가 해놓고 그 다음에는 저 시추공을 뚫습니다. 뚫으면서 양쪽에서 시멘 해감이 그 다음에 파이프를 거기에 심습니다. 파이프만 가지고는 이건 유지가 안 되니까 시멘트가 계속 부어가지고 우리가 계속 그 기둥을 만들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 나오는 거 보이죠? 이렇게 했다는 얘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불거진 한일 외교와 무역 전쟁이 굉장히 심각하죠. 지금 일본하고
문정부 일본을 아주 싫어하고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죠. 그러니까 제3관용 끌고 있는데 제주도에서 이어도 남쪽으로 향한 남한 면적의 80%쯤 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땅덩어리 남한이 하나 더 있다는 것 같아요. 저 7광구가 그렇게 큽니다. 그 30년 방치했던 제7광구를 문정부가 개발하겠다고 전격 선언을 했습니다. 아니 뭐 문정부에 누구라도 안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KBS 이명수 기자가 따르면 2020년 금년에 1월 22일 산업자원부가 석유공사를 개발 사업자로 지정해서 네가 책임지고 이제 해라 이렇게 해서 거기 이제 서류가 되면 공동개발적으로 되어 있어요. 일본 외무성에 통보를 해서 개발하자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뜻이 됩니다. 안 나오면 그래 누가 안 나오면 하자 했잖아. 누가 또 문제하자 했잖아. 누구는 좋다 우리가 개발하지. 이렇게 나오면 이제 문제가 달라지겠죠. 국제적인 지금 아직 우리 권한이 있으니까 판례금 우리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이제 7광구를 우리가 차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돈이 있었으면 일찌감치 시작해서 벌써 개발 끝났, 68년부터니까 그때 얼마입니까? 박정희 정권 이후에는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런 손을 안 쓰고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돈도 없고 기술력도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방치를 했던 겁니다. 지금쯤만 되시면 우리가 먼저 개발 다 끝났을 텐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이걸 한 번 더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릴까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같이 정보를 공유하고 정부를 도울 수 있으면 도우고 정부를 이해하고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걸 끄집어냈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